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론 경남 진행의 송지원입니다. 민심은 늘 명절 밥상에서 먼저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추석 밥상은 풍성한 음식만큼이나 아마도 복잡한 정치 이야기로 가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야의 끝없는 대치 전국 속에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과연 어디를 가리킬지 오늘 토론 경남에서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홍철입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강민국입니다. 네, 두 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먼저 강 의원님. 네, 요즘에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지난 공정거래위원장 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요. 또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을 챙기기도 분주합니다. 추석 맞이 또 전통시장 예산 지원을 뿐만 아니고 또 많은 또 민심을 또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또 듣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당 조직을 쇄신하고 또 경남을 새로운 보수의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바쁘게 지내셨군요. 네. 민 의원님께서도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셨죠? 네, 지금 한참 정기국회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4박 5일 동안 정부 조직 법안을 통과시키고요. 지금 현재 이제 추석을 앞두고 지역구도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고 또 13일부터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또 국토교통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 관련된 또 현안 법안도 저희 그 상임위원회 계류된 법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 준비도 하고 지역도 돌아보고 명절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추석을 앞두고 두 분을 모신 만큼 이 추석 밥상 위에 올라갈 정치 이슈를 좀 키워드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협치와 상생입니다. 두 분은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와 상생을 위해 가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정치란 민주주의 원리가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지만은 여야가 두 바퀴로 돌아가야 국민이 편안하다 이렇게 흔히들 말을 합니다. 당연히 상생과 협치가 필요한데요. 또 여야가 바뀔 때마다 우리 한국 정치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서 때로는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정부에 출범한 지가 한 4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경영진이 바뀌면 서로 새로운 경영 방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듯이 서로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될 텐데 국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조직법 개편안 통과해서 보듯이 다소 협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과 협치는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하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강 의원님께서는요? 예, 가진 자가 가지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은 배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지지 않는 자에게 가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강탈 내지 강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협치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 입법권과 또 대통령 권리까지 장악한 민주당에서 조금만 문을 열어주시면은 충분한 협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다 국민들 알다시피 지금 우리 민주당은 사법 파괴 그리고 입법 독재 또 야당 탄압에 몰두해서 제가 볼 때는 협치의 실종을 넘어서 협치의 종말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민주당에 야당에 좀 양보를 해라고 했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보이는 쇼인지 아니면은 민주당이 대통령 말을 냉소적으로 받아주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그것조차도 무색해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이 사라진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정권은 또 바뀌기 마련입니다. 국민의 선택은 또 유동적이기도 한데 이럴 때일수록 좀 지금 국회를 다수를 장악하고 있고 또 대통령까지 권력까지 장악했으면은 조금이나마 문을 좀 열어
주시길 좀 해줘야 된다.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상생과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도 뭐 너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국회 내에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관련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 개정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 활동이 끝나도 위증죄 고발을 가능하도록 했는데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한 차례 수정했던 민주당은 이를 국회의장으로 재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4개 쟁점 법안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지난 4박 5일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겨냥해 야당의 직무유기라며 중단을 촉구했고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를 넘어 이런 식으로 국회와 정치가 마비되는 일은 결코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이유가 더 늘었다고 맞섰습니다. 24시간만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수당의 의견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이어서 장외 투쟁까지 하게 된 이유, 강민국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배하는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 사례가 개원 불과 1년 3개월 만에 180건에 이릅니다. 지난 20대 국회 4년 동안 7건에 비교하면은 25.7배가 늘어난 겁니다. 사실 여당이 이 야당에 대한 거의 무시 수준이 아니고 거의 야당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즉 야당의 견제 장치가 거의 전부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알다시피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90일 동안 수기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도 있는데 그것도 여당이 우위에 있음으로써 단 10분 만에 종결된 사례도 있고요. 사실 또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면은 24시간 후에 종결시킬 수 있는데 사실 거대 여당으로 인해서 하루짜리 필리버스터로 그냥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장외로 나간 것은 이는 입법 독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단지 정치적 공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권력 분립의 또 헌정의 원리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민홍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내란에 의한 어떤 빛의 혁명으로 조기 대선을 거쳐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은 새 정부가 5년 동안의 국정 목표라든지 과제,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 조직의 어떤 재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준비를 했다가 홍보도 됐고 또 야당도 국민의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새 정부 출범을 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려면은 정부 조직법안 자체만큼은 서로 협의해서 동의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부 조직법을 비롯해서 몇 개의 법안에 대해서 심지어는 민생법안 68개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생을 넘어서 어거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억지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무제한 필리버스터라고 했는데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듯이 의석을 한번 보십시오. 신청한 정당에서 의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 있는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게 소수의 권리라고 하는데 소수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현장에서 같이 토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 또 집회로 나가는 이런 거는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한
하나의 보여주기식의 정치 행위였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 국회로 돌아오셔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상생 그러는데 서로 간에 양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서로 주장이 맞다 해버리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다수당의 어떤 행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서로 협의가 된 법안도 있었고요. 그것마저도 필리버스터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 도의에도 안 맞다, 원칙에도 안 맞다. 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네. 쟁점 법안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민생 법안이 너무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국 의원님. 네, 저희들은 중요 민생 법안을 제외한 또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이제 무한 필리버스터로 또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육지책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민주당이 또 단독으로 기습으로 처리하는 법안에 저희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던 거지, 그 필리버스터에 저희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아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제 입법 독주를 이제 규탄하고 또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이제 중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가 이룩해온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그 선봉의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할 계획이 없다 얘기를 하시네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것도 중간에 이제 네. 사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마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반대를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그거는 정치의 도에 어긋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잘 하신 거고요. 사실 민생 법안도 한 68개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추석 전에 처리하지 못한 결과는 국민의힘의 그 보여주기식 필리버스터 그게 크게 작용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석 정치밥상에 올릴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지지율입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한창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서는 시기라서 아마도 지지율에 가장 민감한 시기가 아닐까 또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 의원님? 예, 뭐 지지율은 시기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그게 지금까지 정치적인 어떤 지표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사실 지난 3년 동안에 나름대로의 국정을 다시 정리하는 하고 또 새 출발하기 위한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하루가 1년같이 지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어떤 5년의 과제를 준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지율은 사안에 따라서 국민들이 때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때로는 또 서운하게 평가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인데요. 저희들도 당에서도 노력을 하고 네. 또 대통령실에서도 노력을 하면은 지지율은 사안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다. 그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네. 또 대한민국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주어진 어떤 과제는 충실하게 앞만 보고 나갈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최근에 이 지지율 변화에 대해서는 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국민이 느끼시는 또 분노와 실망감이 그대로 수치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역대 아마 허니문 효과가 역대 최단기 수준으로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냐 보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즉 중국의 지금 덤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반도체를 빼고는 전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관세 청구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5%의 관세율을 할 때 대한민국 수출 기업에서 한 16% 정도가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외부적 환경은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에서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와중에 지금 기업의 목을 숨통을 완전 끊어놓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그 상법 개정이라든지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든지 자 이런 거는 사실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이런 외부적 환경이 좀 끝나고 나면은 뭐 좀 내년이나 후내년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그런데 지금 한다는 것은 이 자유시장 경제제를 무너뜨리고 다른 이 체제로 전환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냐는 굉장히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세 분이 있다고 합니다. 용산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여의도의 정청래 대통령, 그리고 충정로의 김어준 대통령까지 있다는 참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정부와 여당 내부의 권력 다툼이 이거는 정말 지금 민생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민께 정말 실망과 피로감을 주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 이 총무비서관이 저도 운영위를 해봤습니다만은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다가 또 지금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갈수록 이 지지율 하락이 더 하면 되겠지. 네. 더 심해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뼈아픈 건 이런 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힘 지지율로 옮겨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국민들께서 지금 정치 자체에 큰 지금 불신을 가지게 저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협치와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이 협치를 하고 또 국민의 민생 법안 그리고 지금 지금 외국의 많은 외부적 위험 환경, 경제 환경을 같이 협치해서 극복하면 되는데 계속 지금 정부 여당이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자꾸 독주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마찰과 분열이 나고 결국 극한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실망감과 불신을 가지고 있다. 요즘에 사실 제가 지역에 가면 많은 분들이 제보를 그럽니다. TV가 보기 싫다고, 특히 뉴스는 더 보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이 대담 토론은 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십시오. 예. 민홍철 의원께도 같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별다른 반사이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리 걸음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내로남불입니다. 예. 그런 말인데요. 아까 말씀이 외생변수, 특히 이제 미국과 간세 협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외교 문제라든지 외국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이 우선입니다. 그 국익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현금으로 그것도 3,500억 불을 투자하라. 이것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80%입니다. 그러니까 500조 정도 되는데요. 이 돈을 현금으로 투자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제2의 IMF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왜 협상을 못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고 들면은 그래서 반사적 이익을 얻는다? 그거는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어떤 국회 출석도 오늘 그 언론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하나의 특정 사항을 가지고 정쟁으로 삼는 것은 그것도 또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야가 상생하고 도울 건 돕고 해야 되지만은 서로 간의 지지율 가지고 내가 옳다, 상대방이 옳다 이렇게 싸워봐야 국민만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민생을 회복하고 또 외국에 대해서 국익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좀 이렇게 협치, 좀 서로 간의 손을 좀 맞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상호 지지율이 올라갈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민홍철 선배님 말씀에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냐니까
트럼프 관세 부분도 저희들이 비난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만약 그렇게 따지면은 트럼프하고 관세 협상의 그 권한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들이 잘할 자신 있습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익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네, 힘을 네. 합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과 국익은 네. 여야가 따로 없다고 그럼요. 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석 정치밥상에 올릴 세 번째 키워드, 지역 현안 법안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지금 다양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은 뭐가 있을지 하나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 의원님. 지난 4월에 제 1호 법안인 우주개발진흥법이 통과되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고 또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사실 이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조세 감면을 함으로써 국내에 많은 좋은 기업과 인력을 유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을 위한 정주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또 마련을 하기 위한 이제 우주항공복합 도시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좀 제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참 문제가 지금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전 충청도 민주당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 그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발목을 좀 잡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사천의 우주항공청마저 대전으로 옮기자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민홍철 의원님께서 또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시고 또 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민주당 내에서 또 우리 민홍철 의원님께서 좀 힘을 쓰십사 하는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주항공특별도시법은 제가 소속된 국토교통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이고요. 한 번 심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의원들을 지금 개진하는 의원들이 있고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용에. 도시의 특별법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무엇을 담느냐 이게 좀 보완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경남을 위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지역 법안은 제가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동남권 메가시티 또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국제물류진흥지역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걸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도 용역을 다 완료를 했고 지금 정부하고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 법안도 역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인데 우리 경남을 위한 현안 법안, 특히 네. 남해안 특별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까지 해서 저도 저희 우리 경남의 국민의힘의 의원님들도 함께 몇 분이 함께 하고 있는데 모두 힘을 합쳐서 네. 우리 도내 현안의 법안은 여야 같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민 의원님께서 일단 약간의 보완을 거쳐서 통과시키기 네. 위해서 노력하겠다 말씀을 해주셨고 국제물류진흥법 얘기를 하셨어요. 강 의원님, 민 의원님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남의 현안에 관한 또 국제물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히 이제 우리 가덕도 신공항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좀 뭐 지역에 관한 부분은 사실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민홍철 선배님께서 적극 추진하신다면은 저도 우리 국민의힘에 또 힘을 모아서 네. 함께 우리 도민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키워드에서는 이견이 없네요. 지역 현안만큼은 두 분이 좀 협치를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추석 정치밥상에 올릴 네 번째 키워드 바로 낙제점입니다. 최근에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이 혁신도시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진주 혁신도시의 상생지수가 D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첫 삽을 뜨고 20년이 지났지만 어떤 지역과의 상생, 협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뼈아픈 결과인데요. 낙제점이라는 결과, 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부터 줄곧 주장해왔던 겁니다. 이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혁신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주장해왔고요. 실제 주말이 되면 진주 혁신도시에 가보면 굉장히 한산합니다. 공공기관 직원 상당수가 서울이나 수도권 가족이 거주하는 데로 올라가신다는 거죠. 그건 결국 실질적인 경제 소비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인데, 또한 이제 진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이제 주거래은행도 사실 지역은행인 우리 경남은행이나 농협 등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지정한 곳도 한 군데 없거든요. 또 그래서 사실 경상국립대와 같은 지역대학과 연계한 전문가 육성도 지금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 해결 방안으로 그 구도심을 버린 진주의 신도시 육성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지역 경제와 연계가 없는 혁신도시는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혁신도시는 뭐 이름만 혁신도시이고 네. 사실 뭐 상생 없이 고립된 섬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민 의원님. 그래서 우리 강민국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정주 여건이 열악하고 또 사실 신도시, 혁신도시가 새로운 곳에 도시를 건설하다 보니까 업무지구만 만들어 놓고 같이 정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이게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따로 떠 있는 섬처럼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기존의 도시에 정주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이 돼 있는 기존의 도시에 업무지구만 개발을 해서 업무만 하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기존의 도시 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서 자꾸 혁신도시를 만들다 보면은 기존의 도시가 공동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2차 공공기관의 이전의 문제는 1차 혁신도시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도시에다 좀 옮기자. 그렇게 저도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아마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해줘야 네. 농촌 소멸도 비수도권의 또 균형 발전도 다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경남 유치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 또한 저희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또 이뤄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전에 이제 선결돼야 될 과제가 지금 기존의 혁신도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이제 보완을 좀 해야 된다. 어떠한 기존의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2차 공공 이전만 서두른다고 해서 실질적인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또 고민을 또 해봐야 될 부분이고, 저는 이거를 2차 공공 이전이 된다면은 우려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좀 해소해야 되져야 된다는 것이, 첫째는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 다가오는 또 총선의 선거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2차 공공기관이 이전됐을 때 또 경남의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또 전국이 불필요한 지역 갈등 또는 정치적 갈등을 겪는 상황이 또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야 되고 또 지역 맞춤형 일자리,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되는 기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 즉 긴 호흡을 가지고 유치를 할 때 최선에 다해서 정성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함께 네. 또 추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아마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도시에 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계속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이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어느 도시든 간에 사람의 성장과 같습니다. 탄생과 죽음까지. 이 도시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도넛 현상, 그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외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즉 그러면 2차 공공기관을, 예를 들어서 진주 같으면은
상봉동, 중앙동 전부 다 지금 텅 비어 있거든요. 상가. 제가 김해도 이번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창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따로 무슨 도시를 만들 것이 아니고 2차 공공기관이 이전되면은 그 구도심에다가 공공기관을 아예 만드는 것이 결국 사람이 끌고 사람이 다녀야만이 이 도시재생 사업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된다면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는 좀 버리고 또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구도심에다가 이것을 이전시키는. 이전하면은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1년에 5조씩 든다고 하는데 이건 뭐 우리 예산도 아끼고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질문이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네. 2차 공공기관 이전 얘기가 나올 때 경남에 유치가 되어야 하는 공공기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기에 이제 저는 맞춤형 그 지역에 그 도시 기존의 도시에 맞춤형 이전이 돼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 우리 서부 경남 같은 경우 항공우주 관련된 공공기관이 오면은 될 것 같고요. R&D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 중부권은 방산 기업이 또 많습니다. 또 원자력 관련된 또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원자력 관련 기관이나 방위산업 관련된 공공기관이 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부권, 김해를 중심으로 한 양산, 이 동부권은 또 항공 관련된 그리고 김해는 또 의생명 특구거든요. 그래서 의생명 관련된 공공기관 이런 어떤 각 지역의 맞춤형 공공기관이 돼줘야 네. 오히려 더 상생이 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메가시티 대 행정통합입니다. 두 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정부는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동남권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인데 현재 경남과 부산은 지금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엇박자를 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메가시티나 또는 행정통합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사실 이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그리고 수도권 일원화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나 구상 자체는 아예 틀리죠. 메가시티는 기존의 지자체를 그대로 두고 상위에 특별자치단체제를 만들자는 개념이고요. 또 행정통합은 경남과 부산의 단계적인 또 절차를 밟아서 이제 궁극적으로 행정을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두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지역 경쟁력을 어떻게 보장받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보는 거죠. 즉 예를 들면은 부산이 중심이고 경남이 보조하는 구조라면은 경남도민들은 아마 받아들이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행정통합 메가시티가 목적이 아니라 저는 수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즉 도민이 이해하고 또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이 행복한 그러한 통합 추진이 저는 그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민홍철 의원님. 사실 이제 메가시티 개념은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이 됐고 거의 특별 연합기구까지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그게 또 보류가 돼버리고 행정통합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진전을 못 보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5극 3특 균형 발전 체제를 지금 국정과제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동남권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수도권에 대적할 만한 비수도권의 동남권에 그런 어떤 권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메가시티 개념으로 지금 다시 좀 추진하고 있는데 그 메가시티 개념도 행정통합에 앞서서 어떤 하나의 양 지역의 각각 해당 지역의 특징과 장점을 서로 상생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가면은 경제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가 크고 또 경제적인 어떤 공통점이 생기다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에 그러면 이왕에 행정까지 통합을 하자 이런 어떤 논의가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행정통합에 앞서서 경제적인 통합 또 그 지역의 공동체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바로 메가시티 개념이고 5극 3특 체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약혼도 안 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그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어떤 공통적인 생각을 먼저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합쳐야 된다. 행정적인 절차를 동일시해야 된다. 저는 그런 개념에서 뭐 어느 게 장단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지역의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일종의 그 경제적인 통합이 먼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석 정치밥상에 올릴 마지막 키워드 지방선거입니다. 이제 6월 3일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각 당도 선거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는 것 같아요. 각 당의 승리를 위한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기국회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본격적인 준비는 뭐 당에서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서 특히 부일경의 경우에는 반드시 승리를 하는 것이 이제 정권 교체의 빛의 혁명의 완성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정과제를 특히 부울경에 관련된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도민들께 많이 알리고 또 집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므로써 도민들 또 이 부울경의 국민들의 평가를 받기 위한 지금 전략을 지금 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민들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인물, 또 능력 있고 유능하고 또 추진력 있는 인물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진정 이 경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들을 저희들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경남도당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처절한 반성 위에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의 관념에 빠진 당직자들도 저는 공모로 다 뽑아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단지 이름만 올려놓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건 아예 다 배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이 당 조직 개편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경남 도민들께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무한한 사랑과 또 아낌없는 지지를 해주시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그 사랑에 보답할 때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경남이 달라져야 대한민국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타버린 불판은 바꿔줘야 되고 농심이 다한 토지는 객토해줘야 됩니다. 경남부터 객토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당 위원장 취임식을 취소를 하고 지금 지역별, 직능별 정책 라운드 협의회로 제일 먼저 간 곳이 김해입니다. 김해에서 많은 우리 당원들과 소통했고 또 삼방시장을 가서 상인들,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김해시청에서 그 시장님과 공무원들에게 애로점을 들으면서 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원에서 뭘 도와드려야 될지를 깊게 고민하고 실제로 그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을 보여주는 국민의힘이 될 것입니다. 이 보수의 혁명은 경남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저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앞으로 시간이 좀 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8개월여 뒤에 그 지방선거의 승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지난 지방선거 때 사실상 이 남해 빼고는 지금 이제 보면은 저희들이
무소속 몇 분 빼고 결국 국민의힘으로 다 입당하셨는데 거의 다 남의 빼고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겼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번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좀 압도적인 승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경남도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주 호남을 좀 배워야 된다고. 지지율이 80% 노는 강주 호남을 좀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희들도 경남도민들에게 어떤 지역보다도 첫째 우리 경남도민들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한 그런 경남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기치로서 가장 우리 국민의 경남도당은 우리 경남도민의 우선, 경남도민만을 위한, 경남도민을 의한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압승이지 않았습니까? 이번 이제 8개월여 뒤에 있는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물도 고이면 썩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도 흐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위기로 또 인물을 바꾸면 그 지역도 바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 지역이 서로 역동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어떤 시각에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고 당을 한번 바꿔보면서 그 지역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도 경남이 사실 어렵다고들 합니다. 전통적으로. 네,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새로운 시각으로 또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갈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강력한 그 중앙의 뒷받침으로 지역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수건 사업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사실 한 군데다가 힘을 몰아주면 그는 오히려 더 힘이 더 약해진다. 네. 그리고 독선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균형 있게 힘을 주시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경쟁하다 보면 또 그 지역이 또 발전하고 아주 경쟁력 있는 경남이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지방선거에 임하면 또 승리할 수 있다. 또 좋은 결과를 도민들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 네.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또 되겠죠. 과연 민심의 무게추가 국정 안정론일지 아니면 정권 견제론에 더 실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요. 추석 정치밥상은 네모이다. 이 네모를 채워주시고 그 이유까지 덧붙이신 말씀까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의원님, 추석 정치밥상은 네모이다. 예, 저는 추석 정치밥상은 민생 회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어렵게 망가뜨린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고요. 코스피가 3,400을 찍은 경우도 있고요. 또 내년에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아주 좋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소비 쿠폰도 지원금에 힘입어서 소비 심리가 지금 회복되는 그런 기미가 있고요. 또 추석을 앞두고 2차 소비 민생 회복 지원금도 지금 아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금의 어떤 그 영업의 이익이 또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민생이 좀 더 나아지는 그리고 행복한 그런 추석이 되고 또 이 연말을 거치면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서 과거의 그런 어떤 행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올해 추석밥상은 민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민국 의원님, 추석 정치밥상은 네모이다. 그 어떻게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예?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우리 추석 정치밥상은 민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맹자의 말씀인데, 지금 이제 방금 존경하는 민홍철 선배님께서 많은 코스피 이야기도 해주시고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실상 우리 도민들의 삶 속에 또 서민들의 삶 속에 들어가면은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코로나 이후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또 그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 생태계가 지금 사실은 붕괴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원 김해뿐만 아니라 진주도 지금 구도심은 거의 밤에 6시 되면 불이 다 꺼질 정도로 황량하기까지 합니다.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웃음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혼자 어렵게 커왔지만은 내 자식에게만큼은 가난의 대를 끊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많은 우리 국민들, 도민들에게 정말 웃음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부분의 민생에 대해서 저희들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토론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바쁘시겠지만 추석 연휴 두 분 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추석 밥상에 오를 민심, 정치권은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무거운 질문을 남깁니다. 앞서 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생을 강조하셨죠. 민생을 살피는 바른 정치로 민심을 잡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풍성하고 평안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